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 자, 용어 정의. 무조건 문제가 이 중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주택이 뭐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줄구입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입니다. 건물 밑에 토지까지입니다. 부속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끔 나와요. 그럼 틀리겠죠? 단독과 공동이다. 단독은 뭐냐? 2번이고 3번이죠. 여러분들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단독 있죠? 뭐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이 중 네 번째 공간만 빼면 돼. 주택법은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 네 번째 것만 빼면 됩니다. 각각 네 번째 걸 빼고 세 개씩만 주택법상 단독과 공동이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준주택은 뭐냐?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러니까 주택은 분명히 아닌데 주택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주택에 준해서 주택법에서 관리하겠다 그 말이죠. 딱 네 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5번 국민주택이다. 5번하고 6번 묶으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하면은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건설되는 주택이다. 그러면 최소한 대형 주택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소형이다. 그 중형 주택의 기준 얼마죠? 85제곱미터. 소형은 60이에요. 그죠? 60. 일단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호 또는 여러분들 1호. 자, 1호 뭐 1호? 1호는 단독주택을 셀 때 호. 공동은 뭡니까? 세대. 단독주택을 건설하건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이론적으로 또는 1세대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간에 주거 전용 면적이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아파트, 복도 등의 공용 면적은 해당하지 않겠죠. 얼마? 85제곱미터 이하까지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이죠. 85 이하까지다. 단 수도권이 아니에요. 잘 받아요. 일단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요. 서울, 경기, 인천 빼야 됩니다. 지방 중에서도 또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지역이죠?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얼마까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주택 그러면은 85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요, 원칙 85 외에 100가지를 다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뭐라고요? 85 최대 100가지를 다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시켜지만 국민주택 규모다. 그럼 누가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느냐? 책 봐요. 여기 5번이요, 5번. 1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는요, 요 4명밖에 안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한 번 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이렇게 공공사업자가 건설할 때. 하지만 공공사업자만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민간도 가능합니다. 어떨 때? 2번. 국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갖고 민간인도 얼마든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다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시행자가 민간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모델하우스에 있어서 그죠? 일단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에 규모는 했고요. 특히 1번, 그 위에 내용을 요걸 대체하고요. 이럴 때 1번, 주거 전용 면적 한정할 때에 1번, 단독주택은 그 바닥 면적에서 요 면적은 빼라. 지하실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빼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 건축물,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차고, 본 건축물과 분리된 화장실이 있다면은, 즉,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라. 하지만, 지하실도 빼지만, 이거는 본 건축물에 붙어 있는 지하실입니다. 그죠? 빼지만, 그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한다면, 그건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그 얘기죠. 시킨다. 2번은 뭐냐?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한정한다. 그러면 단독은 뭘까요? 외벽의 중심선이죠. 그죠? 중심선. 그래서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단독이다. 이게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래서 단독 이렇게. 얘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요거죠. 얘는 뭐죠? 안쪽 외벽의 내부선이다. 단독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공동도 85로 한다면 현재 면적이 더 큰 건 뭐냐? 단독 공동. 그죠, 공동이죠. 자, 다음 민영 저를 봐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무 틀리겠지, 그죠? 아시겠죠? 왜? 분명히 국민주택도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민간 가능합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용어 정의가 뭐냐? 줄 거예요. 방금 말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요건 읽어주시고요. 사업주체, 주택조합은 앞으로 하면서 계속 중복되게 나올 거니까요. 자, 12번 주택단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이다. 일단의 토지이다. 그럼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줄 것이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이다.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 그러니까 이 가운데 대지가 이래 있는데, 이 대지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이 가운데, 책 봐요. 철도가 지나가요. 그때는 각각 얘는 A이고, 얘는 B, 각각 별개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가 고속도로예요. 가운데가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왕래를 해 못해. 못하니까 각각 별개죠. 가운데가 일반 도로를 뭡니까? 21, 8도 요거죠, 그죠? 일반 도로는 얼마 이상? 20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 8m 이상일 때. 그때 1, 2, 3만 알면 돼요. 이때는 각각 별개라. 21, 8도 시작. 21, 8도 한 번 더 시작. 21, 8도. 그렇죠? 대한민국
제주도 빼고 8도 유람은 20일이면 딱 끝나요. 아시겠죠? 8도 유람 20일. 13부대, 14복리는 묶어서 비교.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1번, 그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한 도로고요. 2번은 건축설비. 3번에 1번,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3번에 공중화장실. 자, 방금 부른 것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보시란 얘기예요. 복리는 뭐냐?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데요. 1번만 동그라미 마세요. 1번만. 다 같이 시작.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래서 비교를 좀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 국토법서 배운 시설이고요. 기간, 도로, 상하수도 등등이고요. 요거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17번에 뭐라고요? 간선시설입니다. 아파트 안에 전기를 아파트 밖에 있는 전기와 안과 밖을 뭐라고요?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간선이다. 요 내용은 또 뒤에가 배웁니다. 18번 공구다, 공구. 자, 들어보세요. 공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여기다가 내가 10개 동을 짓고 싶은데, 10개 동 짓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요. 받아서, 자, 얼마 이내에 건물 지으면 돼요? 얼마 이내에? 예? 얼마 이내에? 5년. 맞아요, 5년. 그렇죠. 5년 내에. 됐죠? 자, 두 번째. 자, 얘보다 훨 커. 막. 한꺼번에 10개 동, 한 20개 동씩 넣어 보고 온 거예요. 나누자. 나눌 때, 요 기준을 도로로 나눕니다. 도로로. 이렇게 나누죠. 얼마? 몇 미터? 얼마? 6m로 나눕니다. 이때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9. 얘는 뭐요? 209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109 몇 년 내에 하면 돼, 얘는 또. 똑같이 해도 5년 이내죠. 처음 하는 건 전부 다 똑같아, 5년. 209니까 뭐요? 209니까 2년. 309니까 2년. 아시겠죠? 요까지만. 이럴 때, 요때, 자, 각각. 그래서 이렇게 109와 209로 나누어서 건설하겠다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동시에 받고, 그죠? 승인받은 이후에 109를 먼저 하고 2년 뒤에 209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신고도 결국은 따로 할 것이고, 그럼 얘가 먼저 건설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도 당연히 따로 받겠죠? 그 얘기잖아. 파란 것이. 착공신고 또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각각 따로 받는 구역이죠. 예. 사업계획 승인 동시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자, 공구별로는 나누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무조건 최소얘는 300이죠, 300. 300세대 이상. 얘는 얼마요? 300세대 이상. 아, 갑자기 빨간 게 날라오길래 먹었더니만. 우리는 이렇게 편식은 안 좋아해. 하얀 것도 먹고, 노란 것도 먹고, 그죠? 파란 것도 먹고, 갑자기 이것도 먹고 하는 거. 한 20년 먹었더니만 이제는 뭐 위에서 급작 없어, 이제. 먹으나 마나 맛도 몰라, 이제. 자, 전체. 전체 얼마 최소? 그죠, 전체. 이 뒤에 나오죠, 그죠? 전체 600세대 이상입니다. 하는 김에 같이 거기 적어주면 좋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현관문 들어가면은 왼쪽에 작은 방, 그 다음에 거실 지나서 오른쪽 큰 방, 왼쪽에 중간방, 그 사이에 주방. 이렇게 있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아파트 주택의 구조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너 집 많잖아. 그러니까 너 돈 많으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되, 이제는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세를 주면은 비싸니까 원룸처럼 안을 꾸며라.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한 방 한 4개 정도 나와요. 원룸 4개 나옵니다. 보통. 그죠? 큰 방, 작은 방, 중간 방, 거실. 나머지는 주방 하면은 좀 한 원룸이 한 4개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아예 현관문 들어갈 때는 아파트랑 똑같지만 들어가면은 원룸처럼 생긴 그 따로따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다? 3개, 4개 있다, 4개예요. 그래도 전체 등기문이 몇 개다? 하나다.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될 수가 없다. 끝. 책 보세요. 그겁니다.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당연히 없죠. 세입자들 어떻게 구분 소유한다? 구분 소유할 수가 없지요. 전체 하나니까. 그 다음에 1번. 당연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원룸 구조랑 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등. 당연하죠? 방마다 경계벽 등등 설치해라. 3번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해라. 만약에 뭡니까? 전부 9개 동을 지으면은 3개 동까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세대, 아파트 건설할 때 전체 3분의 1까지만. 30%가 아닙니다. 30%는 10개 동 중에 3개고요. 이건 3분의 1이지 30%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면적도 3분의 1, 4번에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3분의 1, 3분의 1. 2번은 아까 1번에 약간 반대말인데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에 그 세입자 101호, 102호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요거죠? 이게 바로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하나의 공간이다. 전체 등기부 등본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 말이 많아요. 이게 처음 나올 땐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말이 많습니다. 너무 완화시키다 보니까 옆 건물과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옥상에서 이게 탁 하면 돼요. 이거 돼요. 다 보이고. 자, 얘는요, 한마디로 도시형이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일단은 전체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말 딱 들으면은 85 최대 100까지 임할 수 있다. 요까지 보면은. 그런데 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얘 말 때문에 배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5 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원룸형이 있고요. 원룸형이 있고, 두 번째, 단지형이 있다. 겉에서 건물을 볼 때는 분명히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겉에서 보기엔 연립이고, 겉에서 보기엔 다세대인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구조가
원룸형처럼 되어 있더라. 그 얘기죠. 현재 건설되어 있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100% 전부 다 요겁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원룸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지형은 뭐냐? 단지형. 현재 아파트는 단지형으로 지금 현재 건설해서 분양해왔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1단지, 단지. 그러니까 굳이 단지형을 원룸형을 할 필요 없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연립을 단지형으로 하라. 또 다세대를 뭐라고요? 단지형으로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어요. 여기 주의하시고요. 이럴 때 원룸형은 최대 얼마까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따라요. 원룸형. 이게 원룸형이 표준말인데 부산 가면은 온룸형. 따라요. 온룸형. 그래서 온룸형에서 50이요. 50. 온룸형. 50. 개냈네. 자, 그 다음에 얼마라고요? 50. 원룸형은 50 이하다. 그런데 단지형은 그 교재에 보면 그러니까 법률에 얼마까지라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얼마까지라는 얘기야? 85까지라는 얘기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 즉 단지형이죠. 원래는 연립은 원래 4계층까지죠. 그죠? 둘 다. 그런데 심의 거쳐서 몇 층까지? 5층이 아니고 5계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살다가 저 연립인데 왜 5계층이야? 5계층 아파트인데? 그런 10.89 도시형 생활주택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원룸형에 기억됐죠? 50 이하 니은 당연히 욕실 부엌 갖추고요. 디귿 욕실 보일러실 빼고 나머지 하나 공간. 하나가 바로 원룸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30 이상이면 두 개, 보면 투룸이지 투룸 그죠?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원룸으로 해야 하지만 투룸으로도 할 수 있고요. 30 미만은 무조건 원룸으로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리얼 지하층은 당연히 설치하지 말 것. 밑에 2번, 3번 했죠. 자,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 도시형과 그 밖에 즉 일반 주택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따로따로 뭐 101동, 102동, 101동은 도시형, 102동은 일반 가능한데 하나의 동 여기 안에는 뭐가 안 돼요? 도시형 플러스 도시형이 아닌 일반 주택은 돼, 안 돼? 안 된다. 만약에 101동이야. 이렇게 한 동 안에 안 된다. 안 돼요. 또 있죠.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1번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가능해요. 뭐라고요? 원룸형 플러스 그죠? 85초가 1세대. 일명 뭡니까? 주인 세대. 그러니까 도시형에서 단지형은 무조건 안 냅니다. 원룸형과만 가요. 원룸형과. 또 있습니다. 2번. 여기가 준주거예요. 하필이면 상업지역이에요. 이때는 원룸형 플러스 일반 가능해요. 아시겠죠? 준주거나 바로 상업지역인 경우이고요. 3번 뭐냐? 자, 도시형끼리도 단지형과 원룸형 안 됩니다. 됐죠?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21번, 22번, 23번은요, 제가 여기 양이 쭉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요약지 넣어놨습니다. 그때 같이 할게요, 같이.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4, 공공택지. 이게 뭐냐. 위에 줄 거세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요. 자, 1번, 3번, 6번,
7번 정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주시고요. 1번 국민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특히 6번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인데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입니다. 뭐라고요? 공공시행자. 그것도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만. 그리고 그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공공시행자가. 그러니까 민간시행자 X, 환지방식 X. 그렇죠? 민간시행자 X, 환지방식 X. 더더욱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바로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정비사업도 X. 같이 해주세요. 7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것도 수용, 사용 방식만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형성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 대수선도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대수선은 10년만 경과하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수선 10년 경과고요. 하지만 2번 일부 증축을 포함할 때는 15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오죠, 그죠? 사용검사든 주택법상 건설됐다면 사용검사고 건축법상 건설되었다면 사용승인이죠. 각각 얼마 이후? 받고 15년이 경과하면 나오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이내, 다시 말하면 30% 이내인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건물이 이래 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위로 올리는 거, 옆으로 늘리는 거, 별도로 짓는 거. 딱 세 가지야. 어느 거든 간에 이는 바로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게 있고요. 크게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 증가하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고. 세대수 증가하는 것은 종류가 위로 증가하는 것, 옆으로 증가하는 것, 별도로 증축하는 겁니다. 요 용어 정의는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별도로 짓는 거 이거 안 돼요. 그죠? 딴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옆으로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이 종류가 세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안 되더라. 그 얘기죠. 이게 뭐죠? 수직 증축형 밖에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수직 증축형으로 올릴 때는 거의 여기 뭐라 그럴까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기 입주민들은 거의 자기 돈을 많이 안 냅니다. 아예 안 내든가 조금 내요. 우리 집을 다 고쳐주는 대신에 조금만 내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네가 분양해서 먹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을 때는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겠죠. 요거다. 이럴 때 올릴 때 각 세대별로 얼마까지?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의 30% 이내. 85 미만은 40% 이내까지를 다 합친 면적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합친 면적만큼 전부 다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하네요. 1000세대면은 그 면적이 많더라도 150까지만. 1000이면은. 그죠? 책 봐요. 그래서 30% 이하지만 85 미만은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때 3번. 증축은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다. 아무리 면적이 많아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1000세 되면 150이니까 돈 엄청나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거나 받아도 조금밖에 안 받아요.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올리면은 그 분양해서 그거 너 먹어라 그 얘기니까요. 그리고 수주육 신청할 때, 자, 1번, 최대 올라가는 거 있죠. 최대 3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3계층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해라. 정했어요.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안전 점검해야 되죠? 해가지고 최종 판결합니다. 그것까지,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조금만 더 할게요. 예.